카드팩 100개 모으고 깎아. 나중에 게스트 쇼핑할 일 있으면 그때 까도 될 것 같고. 마법사를 너무 그동안 안 해가지고 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가장 1캐가 있나? 네, 그니까 깔 필요는 없는데 언젠가는 카드깡을 해야지. 녹화 내가 눌렀지. 첫 번째 픽 마법사로 가서 강화 로봇은 여기 있고 주문의 곡사 여기 있고 멀록 여기 있죠. 그러니까 강화 로봇 찍는 거지. 코스트 빌의 교환 효율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얘도 아주 좋은 건 아니더라고. 랩터 공채고 내가 강화 로봇한테 깔끔하게 3명 이상한테 걸어줄 수 있다. 그 상황에서도 사실 강화 로봇보다 그냥 서린 내는 게 나은 경우가 많아. 일단은 설명할 만한 픽이 안 나와서 난 넘기고, 여기서 이제 이걸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 바다 선장이 기계 없는 뗀장의 기술자랑 똑같잖아. 완전히 똑같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중급. 여기 데스윙 들창고 타우리산이네. 요급. 왜냐면은 데스윙한테 아까 내가 한 판 졌었죠. 그때 드루이드가 데스윙이 없었으면은 내가 이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데스윙 때문에 내가 진 거잖아. 근데 다른 시합을 보셔도 내가 3턴에 영능 쓰고 종료하면은 지는 경우가 있겠죠. 아까 나 흑마한테 3턴에 하수 안 내고 진 시합. 그럴 때 남쪽 바다 선장 하나 있으면은 내가 이길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데스윙과 남쪽 바다 선장은 동급이다라는 이론이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남쪽 바다 선장이 내 덱에 하나 있는 거랑 데스윙이 하나 있는 거랑 승률이 거의 비슷해요. 그 덱의 승률이. 그 점을 아셔야 돼. 3턴에 영능을 쓰면 엄청 손해거든. 일단은 변이. 이 코는 나중에 쌓아도 돼요. 저거 트로그가 더 쓸만하긴 한데 지금 4코스트 물정이랑도 좀 겹치고 해서 차라리 스톰파이크 들은 거예요. 하사관은 내가 복제를 이쯤에 갖다 놨죠. 그 다음에 하사관은 여기 있잖아. 필드의 영향력으로 치면 하사관이 더 좋아요. 근데 영향력이 너무 약해. 그러니까 복제는 필드 영향력이 없죠. 복제는 필드 영향력이 2% 있는 거야. 복제가 발동되고 그 하수를 다시 충원할 때 필드 영향력이 생기겠죠. 근데 하사관은 필드 영향에 도움을 주는데 얘 자체가 카드 한 장 값을 못하기 때문에 역시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서 차라리 복제를 신비한 지능이라고 생각하고 픽하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지금 기계가 3장인데 얘랑 코스트 다 겹치는 기계죠. 여기서 이제 그른과 라베노이트가 유령기사 돌주먹고 이런 애들 다 바로바로 내지 않으면은 필드 밀렸을 때라든지 돌진도 없고 되게 고코스트잖아. 거기에 라베노이트 하나 더 넣는 느낌이라서 그냥 이걸 집을게요. 아니면 에테리얼인데 복제 하나 가지고는 뭐 거의 버프를 못 줘.
이거는 냉기 정령 하나 지를게요. 무의종이 또 들어왔으면은 확실히 그냥 3호는 지금 꼭 있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트로그도 롤이 겹치는데 그러니까 필요는 없는 앤데 신비한 지능이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상황이면은 4코스트가 이 정도면은 나는 신비한 지능을 집습니다. 트로가 안 됐고 지금은 신비한 지능으로 드로우를 해도 거의 하수인이 나올 거예요. 변이랑 복제랑 얼음화살밖에 없죠. 예, 충분히 무거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지능으로 뽑으면서 그 턴에 불기둥 같은 거 쓰는 게 베스트고 아무튼 주문을 쓰는 게 좀 더 좋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의 하수는 돌진이나 도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지능으로 찾는 게 가뜩이나 이번 턴에 필드가 약해지는 턴인데 대부분의 하수들은 또 그냥 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애초에 차라리 필드를 잡게끔 도와주는 바이터 트로그를 집겠다는 거죠. 그리고 신비한 지능을 3턴 했으면 진다는 거는 이제 제 방송에서는 정석화됐죠. 최근 제 방송에서 3턴에 신비한 지능이나 생가금치를 써서 상대가 이긴 경우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내가 진 경우. 그러니까 요거는 3코스트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초반에 트로그 영향력이 더 있는. 지금 픽은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4코 이렇게 트로그랑 롤이 겹치는 애들이 많으니까 보통은 내가 신비한 지능을 집습니다. 아까 트로가 안 됐고. 그러니까 약간 특수 케이스. 용이 있나? 오, 기계. 이거는 좋겠다. 예, 어라 연구는 연구요. 윗덩이 장렬이랑 화염구 들어올 줄 알았으면 신비한 지능 집어도 괜찮았겠다. 그쵸. 필드 다 밀렸을 때 요거 들어와라 하려면 신비한 지능도 괜찮잖아. 3코 너무 많아서 펴펴고 쓰는 게 지금 좀 잉여롭긴 하고, 예, 그나마 펴펴. 가령 기본적으로 카드 교환 값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화염구 얼음화살 이렇게 있죠. 얼음화살은 왜 여기 있고 화염구는 여기 있는가? 실전에서 보면은 얼음화살이나 화염구랑 비슷해. 그러니까 내가 얼음화살이 핸드에 들어왔을 때 더 좋은 경우가 있고, 화염구가 들어왔을 때 더 좋은 경우가 있어. 근데 문제는, 일단 불기둥이 없긴 하고, 예, 하수인의 질은 지금 되게 좋아요. 얼음화살은 대처할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습니다. 이 게임에서 얼음화살을 마법사로 할 때 대처할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아. 무슨 얘기하면은 2코스트 3점이 필요할 때는 미리 내가 필드에 놔놨다면은 모든 랩터, 양조사, 요정형, 웅덩이 이런 거 2코에 먼저 내던 얼음화살 그냥 핸드에 있던, 오히려 2턴 기준이면 보통 얘네가 더 좋습니다. 얼음화살은 상대가 안 내면 못 내죠. 화작 써야 돼. 그래서 얼음화살은 내 덱에 한 장도 없어도 사실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대신 그냥 2코스트 하수돼 있으면은. 근데 랜턴의 발효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이제 후반 드롯이 좋긴 하죠. 화영구는 저걸 대처할 수 있는 카드가 이 게임에 거의 없어요. 심지어 서린을 미리 내면 된다? 얘는 4점이고 얘는 6점이죠. 그러니까 얼음화살은 랩터들로 대처할 수가 있는 카드인데 화용구를 대처할 수 있는 카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카드 교환 값에도 통용이 되는 거죠. 도이즈마 우거를 화용구랑 화작으로 잡으면은 카드 한 장 1대1로 교환하는 건데 얼음화살을 더하고 다른 하수로 박으면은 2대1 교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얼음화살 정도의 데미지는
내 필드에 있는 다른 하수들이 충분히 낼 수가 있는 반면 화염구 정도의 데미지는 내 필드에 있는 하수들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환 효율이 더 좋은 거고, 얼음화살은 무조건 1대1 교환 카드죠. 화염구도 무조건 1대1 교환 카드인데 이걸로 카드 2장 끊을 수는 없으니까, 문제는 원래 1대1 교환이 안 되는 카드와 1대1 교환을 성립할 수 있는 게 화염구의 특징이고, 심지어 교환할 만한 게 안 나온다? 그때 이제 상대 영웅을 죽여버릴 수 있는 직딜 가산점을 계산하셔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불덩이 코스트 빌의 교환 효율은 약간 형편없어요. 10코스트 내에서 10점, 데스윙이 10코스트 내서 12 하수 충원에 모든 하수 제거하는데, 교환 효율은 이거 형편없는 거지. 10코스트에 딱 10점 하나한테 줄 수 있는 게. 문제는 직딜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선장이랑 로봇은 누구지? 아, 민물악어가 좀 잘못 들어왔고, 길블린이랑 기계수환 로봇도 있는데 민물악어까지 필요 없어요. 사코 로봇은 강화 로봇? 그래, 쟤는 조금 잉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2코 3코 많은 덱에서는 쓸만할 거예요. 그냥 2코 많은 덱이니까 찾아봐야 되겠죠. 1코도 있고. 그치. 이렇게 돌아야지. 와! 이게 어떻게 해도 필드를 먹을 것 같은데? 뭐예요? 아, 화장을 저기다 넣으려고 했어? 동전이 빠졌어요? 가뜩이나 선턴 스테이트인데 지금 유리해 죽겠는데 동전이 빠졌어? 이제 태양생 걸고 패면 돼. 랩터 2개 생겼지. 어휴. 저거 내면 랩터 셋에다가 질풍 랩터 가동 중 생길 수도 있고, 랩터인데 여기다 다 카드 한 장 빼야 되거든요. 질풍을 살리려면 뭐 첨보로 잡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뭐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압박을 해야 돼요. 내 핸들도 9뎀 있잖아.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공격을 안 했어요. 근데 다음 턴에 죽여도 될 것 같아서. 예, 만약에 망치하면은 그냥 내가 턴 버리는 거라서 다음 턴에 죽여도 되잖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번엔 당신이 이겼어요. 와, 보니까 아까 사제덱에 이 카드가 있었어야 돼. 늑대인간 2장이니까 이게 있어야지 그 공원 소환사를 뚫지. 태양성질자가 없었던 게 아쉽다. 벨렌이라도 들을 걸 그랬네. 벨렌 안 들고 내가 뭐 들었었는데. 상대는 빨리라. 게임을 시작하세. 2코부터 찾자. 1코 들어와도 되고. 이번엔 기계. 이번엔 기계야. 와, 동전 있으면 이거 터뜨릴 수 있는데. 예, 성직자는 3위보다도 2, 3이랑 궁합이 좋죠. 더 안정적으로 되니까. 거미전차 만드는 거 아니야. 그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때. 거미전차가 없었던 시절에는 진짜 3, 4 공채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오, 가자. 가자. 디오프도 들어갔고, 이거 터진 거 같은데? 지금 무기랑 허수아비로 저거 기계를 잡아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러면 기계설이니 프리디를 넣어요, 지금. 결국 혼자? 안 돼, 저거 짚고 가면 안 돼. 2, 3 쳐야 돼요. 디오프 있나? 네, 그대로 내도 돼요. 나는 저렇게 할래. 그냥 1대1 교환한 거지. 상대 핸드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기계수환 로봇을 못 잡을 수도 나는 있다고 봐서 잡혔으면은 그냥 눈을 아까 냈던 게 낫을 거예요. 일단 내 핸드에 화염구가 있는 것도 영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양변을 쓸 시간에 어차피 화염구랑 또 타이밍 겹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한 거긴 해요. 와, 저 힐보스로 썼어. 이거 힐 전투함성으로 완전 기습 빠졌지. 지금 필드 없을 때 3이라도 하나 더 있는 게 잡기가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무기 깨야지 하고 남겨놓지 말고 그냥 냅니다. 수액이 하나 더 있었구나. 그건 몰랐네. 도적이 존스한테 좀 약하죠. 존스가 다른 직업들은 아니 쟤 되게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도적은 결국에는 드로우를 봐. 아, 팬드에 있어가지고 안검을 못 꼈구나.
이것뿐이 조금 아파 보이는데. 어이. 노스랜드로 끝내줄 반드시 승리하리라. 저럴 때 부대장로 3상 안 잡아도 돼요. 지금 고작 잡혔으니까. 정칼은 수액에 좀 약하지. 그냥 마우스 던졌나 보다. 아니네. 아니네요. 와, 뭐야 저건? 저걸 다시 내면 뭐 또 내면 되잖아. 노스랜드로 반드시 승리하리라. 영웅 칠 걸 그랬나? 아, 12승 찍으셨어요? 아, 처음? 축하드려요. 처음으로 12승 했을 때 기분이 나도 꽤 좋았던 것 같아. 내가 지금이야 무덤덤한데 예전에 9승 시절에 처음으로 9승을 했을 때 그 성취감 같은 게 꽤 있더라고. 그러니까 노영웅 노전설 때 이게 상관이 없다니까요. 전설이 여기가 특급이고 이게 최상급인데 일반의 최상급이 이만큼 있죠. 그 상대는 나머지는 이것보다 안 좋은 거야. 그리고 영웅 등급은 진짜 되도록이면 안 나오는 게 나아요. 직업으로 쳐도 드루이드 같은 애들은 센데 보조가 있어. 이런 애들은 영웅 등급이 안 나오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일반 등급을 최대한 많이 픽하는 게 좋고 너무 특별함을 추구하시면 안 돼. 예, 그래서 그러니까 투기장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게 게임 운영적으로나 픽을 할 때나 내 카드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셔야 된다. 그거를 강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특별한 거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얼음화살을 쓰면 어차피 동전이 남아요. 지금 핸드상 동전 쓸 필요가 없어. 근데 얘가 영능 더하면은 래퍼랑 바뀌는 게 아깝다라고 생각하고 얘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내면은 태양샘도 안 되고 영능 더하면은 내가 얘를 먼저 선점해요. 그러면은 무슨 효과가 있는가? 상대가 사턴에 서린이나 센진을 낼 때 드워프를 더하면은 거기서 게임이 터지죠. 아, 성견자하고 그 밥을 사용하셨다고. 네, 그러니까 자신의 덱에 들어온 카드들을 한 장 한 장 활용하는 그 방법으로 결국 이게 상대가 4코 내면은 예정대로 2% 나 그냥 성직자 낼래.
정화해야 악어는 못 믿어. 그러니까 자신의 덱에 들어온 그 카드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시는 거지, 들어온 카드가 좋고 안 좋고 그 문제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